그러나 더 넓은 패턴은 더 심각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지 하나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전투 구조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방공 및 연료에서 운송 및 통신, 그 추세가 계속된다면 핵심 질문은 누가 더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공급 및 전장 조정 라이브, 이런 종류의 끊임없는 압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더 깊은 전장 분석을 위해 군대의 명확한 업데이트와 전쟁의 실제 이야기, 며칠 만에 라이먼 도네츠크 주변 전선, 루한스크와 포크로브스크, 훨씬 더 위험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전장 패배보다 이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닙니다. 군대와 갑옷만 사냥되는 곳,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전체 구조입니다. 러시아군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싸우고 살아남는 보온 망토 밑에 숨어있는 남자들은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방공 시스템, 위에서 치고 있다. 연료 현장 공급 차량, 대피소 및 통신 링크, 모두 같은 킬체인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단지 파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터를 보여줍니다. 드론이 은닉을 벗겨내기 시작하는 곳, 움직임을 끊고 동시에 조정을 약화시킵니다. 더 깊은 의미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UAV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장을 압박하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면과 후면 사이의 선까지 무너지기 시작, 그리고 그것이 시작될 때 실제 피해는 불타는 난파선에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군대가 얼마나 빠른지 반응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야기 때문에 군대와 함께 있어라. 드론 전쟁이 하늘을 뒤흔드는 방식입니다. 전체 전투 시스템을 천천히 찢을 수 있습니다. 리만 방향으로 러시아군은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끊임없는 드론 압력으로 안티 보온 망토를 사용하여, 그러나 그 수정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 망토는 열 시그니처의 일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체의 윤곽을 지우지 않는다. 움직임의 리듬 또는 남자와 그 주변의 땅 사이의 대조, 현대 드론 전쟁 때문에 중요합니다. 센서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음, 조종사는 열 모양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과 위치를 동시에, 그런 다음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비교합니다. 아래 지형과 함께 군인이 믿을 때도 그는 들판에 섞여 있다. 패턴은 여전히 그를 제공합니다. 한때는 똑똑한 은닉처럼 보였던 것, 이제 지연처럼 작동합니다. 그리고 초가 중요한 정면에서 지연은 종종 살아있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먼의 진짜 이슈는 러시아군이 더 잘 숨을 수 있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된 생존 습관이 여전히 말이 되는지 여부, 위에서 영구적인 관찰 아래, 일단 그 첫 번째 은폐층이 실패하기 시작하면 압력이 빠르게 위로 이동합니다. 더 넓은 전장을 방어해야 하는 것, 보고된 파업에서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TO와 방공 시스템에서 이틀 연속 도네츠크 지역에서, 이것은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투어는 단거리 방공 시스템이기 때문에 힘을 방어하기 위해 제작, 하늘에서 나오는 위협으로부터 드론과 미사일 포함, 보호를 위해 설계된 무기가 있을 때 목표가 되다. 메시지가 차량 한 대의 손실보다 큽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인을 암시합니다. 우아베 싱무원, 경쟁 영공 내에서만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바로 그 노드를 찾아 도달합니다. 그들을 뒤로 밀기 위해 이벤트에 전술적 가치와 상징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전술적으로 파괴된 탑은 지역을 감소시킵니다. 인근 장치에 대한 보호, 상징적으로 그것은 공중에서 대회를 보여줍니다. 점점 더 공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많은 오래된 방어 레이아웃보다 방어 시스템이 취약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부문이 덜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파업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뒤에 있는 힐체인의 규율입니다. 각 공격 후 정찰 드론이 다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 수준을 확인하려면 현대 드론 작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계가 중요합니다.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체 탐지 주기에 의존합니다. 스트라이크 확인 및 기록된 평가, 확인 없이
지휘관은 대상이 비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수리 가능하거나 여전히 위험한 확인과 함께 파업은 운영상 유용하게 된다. 시각적으로만 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UAV 승무원이 있는 곳, 구조화된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전장 용어로 그런 종류의 책임은 드론 전쟁을 바꿉니다.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로, 그리고 반복 가능한 과정은 천천히 군대의 회복 능력을 깨뜨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만에 2개의 TOR 시스템이 손실됩니다. 비싼 것보다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전장 피해. 각 시스템은 더 넓은 섹터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2개가 연속적으로 제거될 때 틈이 열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축 지역 방공 사진을 가로질러 이러한 격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넓기만 하면 됩니다. 더 많은 정찰 비행을 위해 더 많은 스트라이크 드론과 더 많은 압력, 라인 뒤에 있는 목표물에 대해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야기는 파괴된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파괴 후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노출이 퍼지기 시작하면 방공에서 후방으로 다음 목표는 더 이상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루안스크의 연료 창고 파업, 우크라이나 UAV 작전을 보여줍니다. 공개적으로 군인을 쫓는 것 이상으로 멀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산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전장 전체를 살리는 것. 연료는 전쟁의 또 다른 공급 품목이 아닙니다. 탱크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포병을 운행하는 트럭 제공, 그리고 회전 가능, 연료 현장이 충돌할 때 피해는 폭발 자체를 훨씬 넘어 퍼집니다. 후방에 불이 하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움직임을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목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타는 창고는 저장된 연료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하지만 경고, 라인 뒤의 지지구조,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면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후방에 따라 모든 전투부대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파업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격 후 처리 방식입니다. 출처에 따르면 정찰, 드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무작위 히트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추측이 이어집니다. 동일한 규율 패턴을 따랐습니다. 다른 우크라이나 드론 액션에서 이미 볼 수 있습니다. 목표물이 발견되어 파업이 시작됩니다. 위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임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제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장갑차 또는 보병, 진지로, 군사적 용어로 목표는 극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만 피해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되고 다음 결정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연료 설비가 있을 때 같은 킬 체인으로 접혀 있습니다. 드론 전쟁의 범위, 단순한 것보다 훨씬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최전방 도구, 또 다른 목표는 이 전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술적인 용어로 대전차 무기를 소지한 러시아 지상 로봇, 우크라이나 FPV 드론에 치여 파괴되었습니다. 무인 시스템의 날카로운 예입니다. 같은 전장에서 서로 충돌, 그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상 로봇은 승무원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역에 더 가까이 무기를 밀어넣습니다. 군인을 직접 노출하지 않고 현명한 대답처럼 들리는 종이에 감시와 정밀한 화제로 가득 찬, 그러나 실제로 지상에서 움직이는 기계는 여전히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압박을 받는 사람보다 느립니다. 열린 땅을 가로질러 추적하기 쉬운, 그리고 훨씬 덜 반응, 위에서 위험이 올 때 FPV 드론이 찾으면 로봇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탈출할 공간이 거의 없는 전장 적응의 도구를 바꾸는 것, 그 적응의 증거로 혼자서는 생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는 놓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UAV가 둘 다 칠 수 있을 때 뒤쪽에 있는 연료 창고, 그리고 전선에 더 가까운 전투 로봇, 그들은 더 이상 아니다. 한 번에 한 범주의 대상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여러 층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노력에 한 번에 한 번의 스트라이크 압력 유지, 또 다른 사람이 새로운 전장 플랫폼을 강타합니다. 싸움을 형성하기 전에 함께 그 행동들은 더 넓은 방법을 암시합니다. 드론이 사용되는 곳,
러시아 작전의 지구력을 모두 약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시스템, 그리고 그 압력이 후방 지지대에서 움직이면 전방 근처의 자산 이동, 전장에 흩어져 있는 더 작은 목표물도 훨씬 더 취약해 보이기 시작. 방공 및 후방 지원 공격 후 우크라이나 UAV 전장의 다른 층으로 계속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층은 흩어진 표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너무 작아 보였던 또는 너무 숨겨져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상을 매우 중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드론은 대규모 공격 그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는 무거운 차량열, 그들은 열린 땅을 건너는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운송에 사용되는 민간용 차량, 안티드론 프레임이 장착된 장갑 플랫폼, 그리고 옷걸이 또는 지하실 내부의 은신처, 그것은 전장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상세한 방법으로 잘못된 순간에 움직이는 한 명의 군인, 충분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지는 차량 엔진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너무 많이 사용된 대피소 입구,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의 관찰이 정상적이 되었을 때 일상적인 움직임도 위험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압력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곳입니다. 단순한 드론 위협보다 옛날 생각은 생존이었다. 대규모 노출을 피하는 데 의존. 문제는 훨씬 작고 해결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짧은 달리기, 폐허가 된 건물 옆의 정류장, 또는 커버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 위에서 여전히 픽업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그것을 분명히 한다. 얼마나 다양한 대상이 공격되었는지 보여줌으로써 한 남자가 넓은 공터를 건너려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반 운송 차량이 추적되어 부딪혔습니다. 옷걸이 내부의 위치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우주에 진입한 후 그리고 내부를 수색했다. 지하실에서 함께 나오는 군대도 몇 초 만에 취약해졌습니다. 이것은 정확성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나 적은 노출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대상이 보이기 전에, 그리고 공격 가능. 생존의 기본 수학을 바꿉니다. 도시 정면 근처, 그 압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벽 때문에, 그리고 폐허는 여전히 아래 사람들에게 덮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진정한 보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서진 거리, 손상된 안뜰, 또는 반쯤 무너진 구조물, 지상 화재로부터 사람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론에 대해 훨씬 덜한다. 그것은 이미 영역 위에 있습니다. 지붕이 열려 있다면, 움직임의 선이 예측 가능한 경우, 또는 진입점이 알려진 경우, 은신처가 가치를 잃기 시작합니다. 일반 카메라와 열 시스템 모두 어둠과 혼란을 통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오랫동안 열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도시가 함정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단 은신처가 일시적인 것이 되면 압력으로 모든 짧은 일시 중지를 고정하는 대신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기 시작, 어두워진 후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좁은 곳을 주던 밤, 하지만 재공급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기회, 또는 창이 작아지는 위험을 기다리거나 열광학은 종종 어둠 속에서 더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차체 또는 따뜻한 엔진, 더욱 선명하게 돋보일 수 있습니다. 배경이 식을 때, 그래서 밤을 기다린다는 생각, 그런 다음 틈새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더 이상 예전만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쟁터입니다. 노출이 순간에 측정되는 곳, 몇 분이 아니라 작은 고립된 경우에도, 그리고 넓게 분리된 대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 전투는 직접적인 충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냥을 향해 사냥 논리가 정착되면, 그리고 그 흩어진 위치 뒤에 공급선, 더 큰 압력을 받다. 포크로브스케이 주변에서 가장 위험한, 더 이상 선을 잡고 있는 남자들에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뒤에 도로가 사냥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참호만큼 단단하다. 그것은 공급 경로 때문에 중요합니다. 모든 활성 전선의 혈류입니까? 운송 차량이 파괴될 때 손실은 도로에서 불에 탄 프레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진 탄약으로 바깥쪽으로 퍼집니다. 지연된 음식, 더 적은 예비 부품, 그리고 너무 늦게 도착한 지원군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파업이 더 많은 무게를 운반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언뜻 보기에 보이는 것보다
트럭 운전사에게 맞은 그들은 그들 중 하나를 격추할 수 있었다. 탱크의 파괴와 함께. 그러나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위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차량이 사라지면 최전선이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휘관이 완전히 응답하기 전에 그것이 포크로 FSK가 지도 지점 이상이 되는 곳입니다. 드론 전쟁이 어떻게 전투를 질식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극적인 돌파구 없이 소스는 그 패턴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운송 자체를 높은 가치의 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물품을 운반하는 오토바이, 물류에 사용되는 일반 차량, 기타 지원 플랫폼 모두 의도적으로 사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군사 논리를 반영합니다. 군대는 인력의 지역 손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한동안 갑옷이지만 오랫동안 기능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흐름이 부서지기 시작하면 모든 도로 이동은 도박이 됩니다. 모든 배달 실행, 눈에 보이는 여론으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노출된 경로에서 그리고 일단 승무원들이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움직임은 망설임을 늦춘다. 전체 지원 주기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다음 스트라이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것이 물류에 대한 압력이 시작되는 방법입니다. 임팩트 장소를 훨씬 넘어 싸움을 재구성하기 위해 러시아 측은 분명히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차량에는 이제 금속 케이지가 장착되고 있습니다. 또는 보호 프레임, 종종 몽골식 갑옷으로 묘사됩니다. FPV 공격 각도를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타격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그 세부 사항은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장은 더 이상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값싼 드론이 값비싼 장비를 쉽게 파괴합니다. 방어측이 배울 때마다 불 속에서 수정 및 실험, 승무원은 차량의 상단과 측면을 이해합니다. 지금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계 자체, 드론 위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간 적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쪽이 단식에 갇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술 콘테스트, 정적인 공격과 손실 패턴보다는 적응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보고된 한 사례에서 6개의 FPV 드론이 보호 대상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손상되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기보다는 그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든 드론 공격이 즉시 끝납니다. 갑옷은 플랫폼을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때때로 타격 각도가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타격으로 차량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위험을 줄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싸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강조합니다. 한쪽은 더 많은 드론으로 대답합니다. 더 나은 타이밍과 반복되는 공격. 다른 하나는 더 많은 차폐로 반응합니다. 더 많은 즉흥 연주. 그리고 경로와 플랫폼에 걸쳐 위험을 확산시키려는 시도. 따라서 실제 콘테스트는 더 이상 비용 대비 비용만 들지 않습니다. 적응에 대한 지구력입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템포. 그 대회에서 더 많은 눈을 유지할 수 있는 쪽. 공중에 드론을 치고 일반적으로 더 깊은 이점을 보유합니다. 몽골식 보호라도 차량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로망을 완전히 복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운송 체인이 충분히 오랫동안 느려지면 최전선이 저절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위협을 받는 다음 계층은 식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연료 수송, 그리고 노출된 군대 우크라이나 UAV. 하나 더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비디오에서 관심을 덜 받는 하지만 전체 부문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대 이상의 불타는 차량. 해당 범주는 통신 및 명령 지원입니다. 안테나는 런처에 비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트럭. 그러나 그것의 역할은 그것의 모양이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주문을 전달하여 유닛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 포병 조정, 그리고 응답을 계속 움직입니다. 전장이 빠르게 변할 때, 그래서 통신 노드가 파괴될 때 손상은 장비 한 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 효과는 지연 혼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존하는 힘에 걸쳐 타이밍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몇 분이 유닛의 탈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곳. 다시 발사하거나 다시 맞음. 지연은
직접 화재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업이 중요합니다. 시각적 수준뿐만 아니라 운영 수준에서 출처는 그 논리를 특히 명확하게 한다. 하나의 안테나가 많은 장치를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동시에 그것은 하나의 정확한 UAV 공격을 의미합니다. 더 넓은 정보 격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가정하는 것보다 지휘관은 전방 그룹과 연락이 끊길 수 있습니다. 포병팀은 표적 데이터를 너무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대형은 보유할지 여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움직이거나 뒤로 당겨 짧은 통신 중단에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움직임으로 인해 탄약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또는 침묵, 빠른 답변이 가장 필요한 순간 이것이 안테나를 파괴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금속을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전면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블라인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머거리, 그리고 힘의 여러 층이 있을 때 이미 그런 종류의 실명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것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넓은 패턴에 맞는 방법입니다. 이미 전장을 가로질러 본 관광 시스템에 대한 파업은 지역 방공망을 약화시켰다. 연료 창고의 타격은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지상 로봇의 파괴, 새로운 무인 도구도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포크로 OSK 주변의 운송에 대한 공격, 공급 흐름에 압력을 가하다, 군대 대피소의 표적, 그리고 작은 이동 자산, 러시아군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좁혔습니다. 또는 지금 위치 변경, 안테나 및 명령 지원에 집중, 링크에 닿기 때문에 다른 효과를 추가합니다. 전체 구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별도의 컬렉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전장 클립, 레이어드 캠페인처럼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능력을 줄이기 위해 설계, 움직임을 보기 위해 동시에 공급 및 조정, 그것이 전체 그림의 핵심입니다. 이 드론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회의 목표를 쫓기 위해서만 또는 극적인 장면 제작, 그들은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투 과정 안에 그들은 트랙 스트라이크를 검색합니다. 반품 및 손상 확인, 전체 주기가 중요합니다. 전투 피해 평가 때문에 각 히트를 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전환, 그리고 유용한 지식은 다음 히트작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괴된 모든 대상은 하나의 자산을 제거하는 것 이상을 수행합니다. 또한 반응 속도를 약화시킵니다. 주변 네트워크의 방공의 한 간격이 하나 위에 공간을 엽니다. 연료 손실은 뒤에서 지구력을 감소시킵니다. 하나의 끊어진 길은 안도감을 늦춘다. 하나의 죽은 안테나가 라인 전체의 결정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작은 파업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더 큰 전장 효과. 그런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많은 차량 위치 또는 시스템이 앞으로 며칠 동안 타격을 입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이 사슬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전선을 돌리면서 연료가 부족한 것으로 코디 쇼트, 은폐 쇼트, 복구 시간이 짧습니다. 전장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하면 압력이 더 이상 하나의 대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전체 전투 구조에서 전체적으로 UAV가 리만 도네츠크 주변을 공격합니다. 루한스크와 포크로우스크. 전장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주 분명한 방법으로 장점은 더 이상 측면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군대와 함께 더 많은 갑옷 또는 더 강화된 위치, 더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공격하고 적에게 압력을 가하십시오.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열망토, 몽골식 보호, 야간 이동 및 지하 커버 모두 러시아군이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